쭉 펴서 이제 거기 보면은 우주 초기 형성된 원소 해가지고 스펙트럼 나오죠. 스펙트럼. 그래서 우리 오늘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고 이제 문제 풀고 또 끝낼 거예요. 자, 그러면 스펙트럼 거의 책을 보면은 인쇄된 친구들은 다 흑백 처리돼가지고 색깔이 안 보이지만은 매우 컬러풀합니다. 무지개 빛깔로 아주 컬러풀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무지개가 보통은 비가 많이 오는 날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는 빛이 굴절됐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거든.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빛은 백색광, 그러니까 빛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하얗게 보인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말은 하얀색 빛을 쪼개 보면은 아주 컬러풀한 색깔들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백색광이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까지 다 합쳐져 있어야 백색광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만약에 태양빛이 오다가 이제 비 오는 날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엄청 많은 거잖아. 수증기나 물방울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 거기 때문에 얘가 오다가 물방울과 만나요. 빛이 오다가 만나면은 이 안쪽 물방울에서 막 굴절이 일어나요. 근데 빛은 그러니까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빛이 적외선이랑 자외선 우리가 배우는 적외선이랑 자외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 우리가 태양도 항상 빛이지만 자외선 빛이네 라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외선이랑 적외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적외선을 방출하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내가 무슨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외선은 일단 사람이 내보내는 에너지고, 그리고 또 나중에 배워왔지만은 지구도 적외선을 내보냅니다. 지구도 적외선을 내보내고, 자외선은 흔히 태양이 우리한테 보내는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태양이 보내는 에너지 중 하나인데, 지구랑 사람 그리고 태양만 두고 봤을 때는 당연히 태양이 보내는 에너지가 더 세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외선 쪽이 에너지가 세. 오히려 적외선은 에너지가 작아요. 근데 얘네들도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작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우주 배경 복사 얘기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도 3000켈빈 이제 막 방출되었을 당시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3000켈빈이어서 파장이 매우 짧은 파장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와서는 얘가 늘어져가지고 매우 느슨한 우주 배경 복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3000켈빈, 얘는 2.7켈빈. 그래서 우리 파동의 성질에 의해 파장이 길면 길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그 말은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어제. 그래서 에너지가 높다라는 말은 그만큼 파장이 짧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파장이 짧아요. 여긴 반대로 파장이 길겠지.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적자랑 이 자자, 얘는 한자거든요, 한자. 그래서 색깔이에요, 색깔. 그래서 적자는 붉은색을 의미하고, 그리고 자의 자자는 자주색을 의미해. 그래서 붉은색부터 자주색이라 하면 보라색 계열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차례대로 주, 노, 초, 파, 남, 보로 가는 이 영역, 이 사이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색깔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눈에 볼 수 있다라 해서 볼 수 있는 빛, 광, 선이다.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보라색 쪽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 즉 파장에 따라서 여기는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이런 과정에서 그리면 이렇게 되다가 점점 파장이 짧아진다.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여기 물방울이든 어디든 간에 부딪히고 튕겨나올 때 굴절률이 달라요. 파장에 따라서. 그래서 굴절률에 의해서 빨간색은 이렇게 굴절, 뭐 파란색은 이렇게 굴절, 보라색은 이렇게 굴절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보가 되는 겁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무지개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별빛을 관찰을 할 거예요. 별빛을. 그래서 빛을 보면은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성분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굴절되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분광기라는 요렇게 생긴 요렇게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분광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빛을 굴절시켜. 사사사 굴절시켜. 그래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빛을 나눠요. 그래서 각 영역에서 어떠한 특징들을 나타내면은 이거는 이러한 원소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이 뭐냐면 거기 보면은 스펙트럼은 정의에 분광기를 이용해서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누어서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도 봐보면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고,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 뭐냐면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야. 연속적으로. 뭐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냐면 스펙트럼이 거기 그림도 봐보면 이런 식으로 띠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보라색이라고 해보면 빨주노초 파란 보가 어떠한 끊김없이 쭉 연속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결국에는 빛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려면 일단 백색광이 와야 돼. 백색광이 와야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백색광을 봤을 때 이런 거 백색광을 봤을 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또 뭐가 있냐면 태양의 광구를 보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굳이 태양이라고 안 하고 태양의 광구라고 표현을 했잖아. 광구는 중2 때 배웠던 거에 의하면 얘는 태양의 표면이에요. 태양의 표면. 그래서 우리 지구도 지각이라는 표면 위에 대기가 있듯이 태양도 광구라는 표면 위에 채층이나 코로나라는 그런 대기들이 있었죠. 중2 때 배웠던 내용인데 얘네들이 태양이, 이건 이제 지울게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의 표면에서 방출된 빛을 우리가 직접 봤을 때에는 그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 근데 실제로는 태양이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대기를 이루고 있잖아. 실제로 관찰했을 때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대기라는 애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태양의 광구를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지만 태양의 광구만 보기 힘들겠죠? 대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흡수 스펙트럼. 근데 정확히 하면 흡수선 스펙트럼이 되겠네. 흡수선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 자, 흡수선 스펙트럼이에요. 위에는 원선이 없었는데 그냥 선이라는 건 없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아주 연속적으로 나타났던 거에 비하면 흡수선 스펙트럼은 중간에 뭔가 선이 있는 거야. 뭔가 선이 있어. 그래서 얘는 똑같이 연속 스펙트럼 상에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연속 스펙트럼 상에서 중간중간에 뭔가 검정색 선으로 이렇게 뭔가 선이 나타나는 거야. 흡수된 선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도 대기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수소랑 헬륨이야. 수소랑 헬륨. 자, 그러면 이 수소랑 헬륨이
태양빛을 광구에서 내보내는 태양빛을 그대로 못 보내게 하고 얘가 방해를 하는 거겠죠. 수소랑 헬륨이. 얘가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냐면 아까 빨주노초 파남보에는 각각의 파장 영역이 들어가 있다 했죠.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그 범위가 오트에는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범위가 한 4 여기서 400 나노미터 부분에서 한 720?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요 정도 파장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소랑 헬륨이 수소는 대충 요 영역에서 요 영역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고 헬륨은 예를 들어서 요 영역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한다라고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우리가 이미 배워온 내용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지구 온난화, 그 온실효과 이런 거 할 때에도 온실기체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만 흡수했다가 다시 일부 방출하는 요 효과가 온실효과 강화 효과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산화탄소라는 애는 특정 파장, 적외선이라는 특정 파장 영역에서 잘 흡수하는 애인 거야. 그치? 그럼 반대로 태양 복사 에너지 요 영역에서 흡수를 못하는 애인 거지. 그치? 그것처럼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모든 수헬륨의 분탄질자 나플레 다 특정 영역에서 가장 잘 흡수하는 영역이 존재해.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이든 자외선이든 그런 게 존재하는데 그러면 수소랑 헬륨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태양의 대기, 연속 스펙트럼으로 내보냈던 이 태양의 대기가 수소가 가장 잘 흡수하는 영역은 흡수되어서 우리 눈엔 안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헬륨이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대도 얘가 흡수를 해버리니까 우리한테 도달할 때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까맣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선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바탕에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흡수선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우리 과학에서는 흡수하면은 방출도 해야 되죠? 그죠? 방출도 해야 돼요. 그래서 흡수선 스펙트럼만 있는 게 아니라 방출선 스펙트럼도 있어. 방출선 스펙트럼. 얘랑 다르게 얘는 흡수된 빛을 못 봐서 검정색 선으로 나타났는데 얘는 방출된 빛만 보는 거야. 방출된 빛만 보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는 아니죠. 검정색 바탕에 얘는 반면에 아무런 빛도 못 봤는데 딱 특정 영역의 빛만 색깔로 보이는 거지. 특정 영역의 빛만 색깔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검정색 바탕에 색선이 나타나. 색선. 검정색 바탕에 색선. 근데 둘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표현해볼게. 조금 더 깔끔하게. 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의 주변에 대기가 있겠죠? 주변에 대기가 있을 거야. 얘가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 얘 광구에서 보낸 빛이 수소랑 헬륨이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대 영역은 일부 없어지고 그대로 우리 지구한테 올 거예요. 그치? 이때는 흡수선이 나타나. 근데 이제 태양의 주변에 대기가 여기에도 있겠죠? 여기도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진 대기가 있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태양이 똑같이 빛을 내보내고 여기서 수소랑 헬륨이 흡수한 빛이 있을 거야. 그 빛을 다시 방출해. 그랬을 때 우리 지구한테 도달하면은 그제서야는 방출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수소랑 흡수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체 뒤에 있는 천체를 본 거야. 뒤에 있는 천체의 빛을 본 건데 방출선 같은 경우에는 천체가 방출한 빛을 흡수해서 걔를 다시 방출한 기체를 본 거야. 오케이, 뭔 차이인지 알겠어? 얘는 기체를 본 거고 얘는 뒤에 있는 그 천체를 본 거예요. 뭔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흡수선 스펙트럼은 얘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천체의 빛, 어떤 고온의 천체의 빛을 관찰한 거고, 근데 방출선은 뭐냐면 얘는 고온의 기체가 직접 방출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고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을 봤을 때 방출선 스펙트가 나타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통과한 걸 본 게 아니라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 빛을 본 거기 때문에 통과했다는 말은 지금 뒤에 있는 천체를 봤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왜 얘는 저온의 기체고 왜 얘는 고온의 기체가 되냐면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얘는 흡수했어.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또 얘가 빛이니까 결국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기 때문에 주변 것들을 다 흡수해서 온 거기 때문에 주변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걔는 상대적으로 주변 기체들은 저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저온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온이 됐다.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선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방출선 스펙트럼은 왜 고온이냐면 이번엔 반대로 얘가 빛을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주변에 내놓는 거잖아. 주변에 에너지를 내놓으면은 주변 기체 입장에서는 가열이 되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를 떼놓고 보면은 얘는 그냥 기체를 통과한 천체의 빛을 본 거고 얘는 기체가 방출한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슷한 개념으로 중3 내용의 그 방출 성운, 흡수 성운, 암흑 성운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야. 오케이? 그때도 방출 성운은 천체를 본 게 아니라 천체에 가열된 어떤 성운이 방출한 빛을 봤을 때가 방출 성운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흡수선과 방출선은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봐볼게요. 책을 봐보면 아래에 있는 20쪽에 아래에 있는 것부터 봐볼게요. 스펙트럼 종류를 봐보면요. 연소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이 방출하는 빛을 관찰했을 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흡수선 스펙트럼에서 중요한 거는 검정색 흡수선이랑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가 중요합니다. 거기 그 문장이 중요해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밝은 방출선이 몇 개 나타나는데 얘는 고온의 별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방출하는 빛. 가열된 기체가 방출하는 빛. 그래서 통과랑 방출 잘 봐두세요. 통과한 빛, 방출한 빛.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이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지울게요. 자, 지금 현재 천문학자나 우주 과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걸 지금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행성 가능할 것 같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불가능하고 가능하고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지구에서 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얘 저기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야, 불가능한 조건이야 이런 걸 판단하는 거잖아.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증거 중에 하나가 스펙트럼 분석이에요. 스펙트럼 분석. 자, 예를 들어서 태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태양을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방출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특정 파장대 영역의 빛이 이제 거기 책에 나와 있는데 21쪽 맨 위에 흑백 처리된 친구들은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21쪽 맨 위에 수소랑 헬륨이 방출할 수 있는 지금 파장 영역 선이 나타나 있거든요. 네,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수소는 대충 한 여기 기울어져 있는데 어쨌든 수소는 요 영역에 여기가 보라색 영역이고 빨간색 영역이에요.
지금 수소는 여기 영역에서 흡수를 잘 하는 애인 거야. 여기 파장대에서. 그리고 헬륨은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 대충 요렇게 있네요. 대충 요렇게. 그래서 헬륨은 이번에 수소와 마찬가지로 요 파장대 영역에서 흡수를 잘하고 방출을 잘하는 애인 거야. 요 파장대 영역에서.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태양을 관찰을 했는데 파장 영역이 스펙트럼 분석을 했더니 여기 나오고 여기 이렇게 만약에 흡수선이 나타났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태양은 이걸 지금 태양을 본 거라고 했죠? 이 태양은 적어도 수소랑 헬륨은 갖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얘는 수소가 흡수할 수 있는 파장 영역을 그대로 갖고 있고, 헬륨이 흡수할 수 있는 파장 영역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수소랑 헬륨을 갖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태양을 관찰했을 때 이거 말고도 뭐 요런 흡수선도 있고 뭐 요런 흡수선도 있다. 그러면 수소와 헬륨 이외에도 다른 원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를 통해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은 우리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겠죠. 원소의 종류.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원소 종류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는 수소가 뭐 예를 들어서 완전 두껍게 나타났어. 완전 두껍게 이렇게 나타났어. 헬륨에 비해서 완전 두껍게 나타났어요. 그럼 일단은 얘는 수소가 헬륨보다는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태양에. 그래서 적당히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소의 대충 질량비 정도는 알 수 있다. 정확히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둘 사이 어떤 원소들 간의 질량비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스펙트럼의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둬야 되는데 거기에 따로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원소 스펙트럼의 이용 1번 동그라미에 원소의 구별해가지고 뭐 따라서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보면은 전체 스펙트럼 분석에 흡수선 세기나 방출선 세기를 분석하면은 원소의 질량비를 할 수 있다. 질량비.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수소가 흡수할 수 있는 파장 영역은 고정되어 있고요. 방출하고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은 고정되어 있고, 헬륨과 마찬가지 나머지 리베 붕탄질산 나플레 다 걔네들이 흡수할 수 있는 고유의 파장 영역은 정해져 있어요. 자기의 고유의 것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선체 별 A를 봤는데 얘가 뭐 엄청 막 복잡하게 뭔가 갖고 있어. 그러면 요 영역에서 파장을 갖고 흡수할 수 있는 애는 어떤 원소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얘는 어떤 원소를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태양이니까, 만약에 태양이라 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어떤 별에서 만약에 여기 없어. 그러니까 지금 수소선에서 여기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수소선을 갖고 있진 않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 영역 4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반면에 요 3개는 뭐 요 3개의 파장 영역만 흡수 방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소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은 원소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래 있는 거 한번, 그 3번 동그라미에 아래 태양 표면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표 보이죠? 원소들. 그 지난 시간에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쉬는 시간이 다 왔네. 요즘 애매할 것 같아.
쉬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쉬고 나서. 진도는 이렇게 아래는 탐구 분석만 그냥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가볼게요. 탐구 분석 보면은 그냥 우리는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거 사면 되는 거야. 별 A, 별 B가 있고 별 A는 저런 수선을 갖고 있다. 별 B는 저런 수선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뭐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은 이런 영역에서 저런 영역에서 수선과 방출선을 내보낼 수 있다 했을 때 무슨 원소를 갖고 있는가 별 A와 B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넘겨가지고 24쪽을 볼 건데요. 24쪽. 24쪽에 저번에 1번, 2번 안 했었지? 1번, 2번만 풀어볼게. 아마 복사한 친구들이 2번 그림은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약간 눈치껏 왼쪽 부분이 참고로 말하면 복사한 친구들 2번에 붉은색 계열은 제 왼쪽으로 갈수록 붉은색 계열이에요. 그거 참고해두고 하면 됩니다. 네. 파장이 정확하게 뭐예요? 파장? 파장. 아, 파장. 파장은 그거야, 그거.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마루부터 마루까지 거리는 파장이라고. 요 길 자체를 파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파장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 빛은 파장이 어떻게 다르다는 그러니까 아까 지워버렸네. 아까 그 빨주노초 파장도 이렇게 있었잖아. 아까 빨간색 영역에서는 얘가 적외선 쪽에 가까워서 파장이 짧다라고 했을 때 파장이 길다라고 했었지. 파장이 기니까 저 빨간색 영역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고 보라색 쪽은 상대적으로 이쪽이 자외선 쪽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얘는 파장이 짧은 에너지가 높은 애야.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이런 느낌의 빛을 이런 느낌, 이런 파장 길이를 갖고 있으면 보라색 빛을 받는 거고 이런 파장의 길이를 갖고 있으면 빨간색 빛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는 파장이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다. 그래서 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빛의 굴절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답을 불러볼게요. 1번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어서 저번 영상을 안 봤거나 못 온 친구들은 몇 문제를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일단 1번에 가보면 방출 스펙트럼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온의 기체를 구성하는 빛을 방출했을 때 그걸 관찰하면서 볼 수 있다고 했죠. 답은 고온의 기체와 방출하여 생긴다. 그럼 2번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원소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건 수소예요. 수소. 왜냐하면 처음 형성되는 게 쿼크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그다음에 수소 원자, 헬륨 원자잖아요. 그래서 양성자가 많기 때문에 수소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4번 대폭발 이후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입자에는 쿼크와 전자가 있다. 그 다음에 2번 원소 A, B, C의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다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A, B의 스펙트럼에 있는 붉은색 선의 파장은 서로 다르죠.
왜냐면 각각 원소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 A, B, C는 방출선의 개수는 모두 다르다. 맞고 마지막 4번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또 맞죠. 그래서 OX, OO 하면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넘겨가지고요. 좀 많이 넘겨서 어디 풀 거냐면 그 42쪽 41쪽 자, 얘는 수행평가 맛보기에서 저거 실험 자체가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나와가지고 실험을 그냥 한번 소개만 해볼게요. 실험. 그 여자애가 들고 있는, 여자애가 지금 뭐 이렇게 만지고 있는 저게 뭐냐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못생겨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여기 안에 기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지금 여기 안에 기체가 뭐 수소면 수소, 뭐 헬륨이면 헬륨 각각 하나씩 넣는 거야. 수소 기체 넣고 헬륨 기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씩 넣어가지고 얘 자체를 가열시켜. 얘를 가열시켜. 그러면 가열된 기체인 거죠. 가열된 기체면 우리는 뭘 보겠다는 얘기일까요? 방출선을 보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방출선 스펙트럼을 보기 위해서 얘를 일단 가열시켜요. 가열시키고 얘를 그리고 주변에서 빛을 쏘아보내.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얘를 빛을 쏘아보내. 빛을 쏘아보내서 얘를 지금 얘가 남자애가 이제 보고 있는 이렇게 생긴 게 간이 분광기라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 스펙트럼 분류는 분광기로 통해서 빛을 굴절시켜서 퍼지게 만들어낸다 했잖아. 근데 뭐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문적인 분광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사용하고 그냥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싼 분광기를 하나 갖다 내가지고 그냥 본 거예요. 분광기를 본 거고 그리고 스펙트럼 그 분광기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스펙트럼 만들어낼 수 있는 스마트폰에 뭐 어플이 있대요. 그런 스펙트럼 해석을 해주는 그런 어플을 깔아가지고 얘 분광기 안쪽의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런 형태로 내보내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기체는 방출 스펙트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 수소나 뭐 헬륨, 나트륨 그런 것들의 방출선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아래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에는 저러한 방출선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별 A와 별 B에는 어떤 원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뭐 이런 실험인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 특징이랑 정리하기를 한번 스스로 정리하면서 개념을 복습을 해봅시다요.
답을 맞춰볼게요. 네, 일단 결과의 특징 정리 검기요. 검은 바탕에 특정 파장에 방출선이 나타나고 니은 방출선 그대로 적으면 돼요. 방출선의 위치와 개수가 다르다. 그 다음에 디귿 연속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별 A에서 리을 수소헬륨 나트륨의 방출선 위치와 같고, 그 다음 미음은 칼슘이고요. 마지막 정리하게 가볼게요. 수소헬륨 나트륨 칼슘의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을 본다라고 했었고, 우리 아까 기체 강정관 이거 통해서 방출 스펙트럼을 보고요. 원소마다 방출선의 위치와 개수는 다르다. 그 다음에 2번 별 A와 B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고, 걔네 답의 니은에는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혹은 고유 파장의 빛이 흡수되었다.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었다. 이런 맥락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네, 3번의 기억은 원소의 종류. 그 다음에 별 A 대기에는 수소, 헬륨, 나트륨이 들어있고, 별 B 대기에는 수소, 칼슘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4번은 원소들의 질량비를 할 수 있다. 질량비라고 쓰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질량비를 알 수 있는 거지 질량은 몰라요. 질량은 몰라. 그 차이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옆에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넘겨가지고 앞으로 와서 저번에 26쪽이랑 27쪽에 1번부터 6번까지 안 했었죠? 거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쪽이니? 26쪽인 것 같아요. 26쪽. 어느 정도 된 듯 하여 답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어 다 됐니? 자, 1번에 빠르게 채점해볼게요.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6번에 5번, 체크 못한 거 3, 4, 5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5번에 4번. 다 맞았나요?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이번에는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뒤에 그냥 마무리 해버릴게요. 아까 수능 맛보기 43쪽에 수행평가 맛보기 했었던 거 이렇게 서술형 있었거든요. 그냥 이거 쓰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43쪽에 1번, 2번 있는데 한번 우리 고등학교까지 서술형이 중요하니까 쓰는 연습 해봅시다. 1번, 2번 써보세요. 자기가 쓴 서술식 답이랑 비교해서 저랑 채점을 해봐요. 일단은 1번은 A는 방출 스펙트럼 혹은 방출선 스펙트럼, B는 흡수 스펙트럼 혹은 흡수선 스펙트럼, C는 연속 스펙트럼. 근데 문제에서 그것만 쓰라는 게 아니라 별빛의 스펙트럼과 같은 종류의 스펙트럼은 어느 것이 쓰라고 했죠? C이죠, C. 별빛의 스펙트럼이라 하는 거는 그 빛 자체 고유한 것만 같다는 거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인 C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2번 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건 A랑 B이고 스펙트럼 나타나는 까닭 방출 스펙트럼은 뭐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한 빛을 봤다. 그리고 뭐 흡수선 스펙트럼은 고온의 별이 저온의 기차를 통과할 때 나타난 빛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1번은 공통점은 뭐 방출 스펙트럼이다. 그럼 방출선이 나타난다. 검정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나타나 있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방출선의 위치와 개수가 다르다.
목은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 뭐 이런 것들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A는 수소, 헬륨, 나트륨, B는 수소, 칼슘. 다음에 3번 알 수 있는 거는 원소의 종류,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나 그리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개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거 없지요? 있는 사람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